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법적인 의미를 또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개발 방식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당연히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이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법 정의를 보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구역보다도 더욱 열악한 지역에 이제 행해지는 그 개발 방식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도로 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다. 그 두 가지 큰 특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네요. 현지 개량 방식, 환지 방식, 공동주택 방식. 이거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식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현지 개량 방식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스스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개량, 건설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현지 개량 방식이고요. 과거 이제 종로구 누상 5긴 지구에서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공동주택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주고요. 전면 철거를 하죠. 이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예로서는 서대문구 천연동의 뜰한채 아파트가 바로 이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지 방식이 있죠. 자, 환지 방식이란 건축물 또는 토지 보상 시 현금으로 이 보상을 하지 않고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이 택지,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과거 이제 종로 가외 정비구역 고급 한옥주택 단지를 이런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지 개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의 땅을 본인이 개량하고 네. 나머지 이제 공공 기반 시설들을 나라에서 좀 이제 뭐 해주는 것이고, 정비해주고. 네. 그 공동주택 사업, 공동사업 방식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일단은 현금 보상을 하고 우선 입주권을 주는 거네요. 우선 입주권을. 네, 맞습니다. 분양권을 정확히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 이게 완성되고 나면 분양할 때 그 분양권을 네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사. 실제적으로 분리했던 이유가 이미 3년 전에 뭐 4년 전에 빨라도 2년 반 전에 네.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2, 3년 동안 또 가격이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 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네. 원주민들한테 유리한 그 사업 방식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공동사업 방식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세 가지 방식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일단 특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다른 사업들과의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시행자가 공공기관입니다. 구청장, SH, LH공사가 시행자가 되고요. 수용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이후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요. 한마디로 먼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입주권을 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유와 거주가 입주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되겠고 평형 배정도 거주자가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관리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의 평형, 시공사 등을 결정하는 이 권리 행사, 조합원 자체가 없으니까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여타의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도 네네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 내에 원주민에게도 좋은 인센티브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로얄층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공급가보다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었던 장점이 있었죠. 개발 재건축가 차이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 지구 주민들은 기존의 부동산을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주민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요, 모두 국가, LH, 공공기관에 매도를 하고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장점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었다고 들었어요. 2007년도에는. 네네. 당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이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엔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사업지구 내에서 원주민이 특별 공급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계속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별로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고 네. 전매 가능 여부를 꼭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었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네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례도 이제는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양천구 목동의 엄지마을에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최근에 사례가 있는데 좀 유의미한, 의미가 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양천구 목이동 231번지 일대 면적 총면적 68,317제곱미터, 현재 543세대 규모 그 지역에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최근 사례죠. 그야말로 2020년 작년도 10월 21일에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원안이 가결이 되었고요. 자, 전반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심가로 개선 등 정비시설을 정비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을 환경 개선, 주민 쉼터와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양천구의 엄지마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재 그 사업지 현황을 보면요, 이 목동의 엄지마을은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입니다. 또한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된 노후주택이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네, 이 바로 엄지마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내에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에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 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 사업을 통해서 수선과 보강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로주택 사업이 그 기본이 되는 사업 시행 방식이라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한 법률 그걸 활용하나 본데, 네. 그럼 이거는 뭐 거래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새로운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망 투자처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주거환경 개선 구역 내에 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의 퍼센티지를 4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24.3%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엄지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모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면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고쳐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동주택까지 4분의 1 정도의 부지에 함께 시행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고요. 도로, 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의 요건 중 이 도시계획 시설을 이 도로죠. 새롭게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2007년도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당시에 이런 사업 방식을 통해서 현재 서울시 등의 도시의 정비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영향을 줬고 어떤 것이 유망 투자처였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유망 투자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시간을 내서 그걸 연결해서 공부해보는 그 초기 작업이라고, 초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반을 다져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